23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를 제기받고 2016년 7월 폭스뉴스를 사임했습니다. 전 회장이 77세를 일기로 숨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 보수 정치권 마포 실세로도 유명한 그는 민주당에선 뉴스 조작자로 비판받았으나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입니다. 2017년 5월 앵커 성추문으로 불명예 퇴진했던 폭스뉴스 전 회장 겸 CEO 로저 에일리가 사망을 했습니다. 폭스뉴스의 전설이었던 로저 에일리가 왜 앵커 성추문으로 70세가 넘은 나이에 불명예 퇴진을 하고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2016년 7월 로저 에일리는 미스 아메리칸 출신으로 폭스뉴스의 간판 여성 앵커였던 그레천 칼슨을 통해 상습 성희롱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같은 소송에 대해 폭스뉴스 안팎에서는 절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하며 에일스 회장의 성 스캔들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허핑턴 포스트지는 로펌을 인용해 칼슨 외에 10명의 폭스 여직원들이 에일스 회장의 성희롱에 대해 증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칼슨은 에일스에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해왔으며 그의 성적인 접근을 거절해 해고당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주 지방법원에서는 에일스를 상습적 성희롱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칼슨은 소장에서 에일스의 성적 접근을 거절하고 성희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2009년부터 이에 대한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6월 23일 해고된 이후에도 사람을 무시하면서 외면하고 하찮게 취급하는 등의 보복이 계속됐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에일스는 칼슨이 지난해 9월 면담을 제안하자 에일스가 만약 우리가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면 문제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해결될 수 있다 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에일스는 칼슨에게 당신은 남성 혐오자다. 남자들과 좀 더 어울릴 필요가 있다. 라고 조언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폭스뉴스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에 대해서 매우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며 내부 조사를 통해 에일스의 혐의를 확인했었습니다. 다만 폭스뉴스의 모기업인 21세기 폭스사는 그 소송과 관련 취재 요청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레천 칼슨 앵커는 스탠퍼드 대학 재학 시절인 1989년 미스 아메리카 대회에서 우승한 뒤 CBS 뉴스를 거쳐 2005년 폭스뉴스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10년 이상 앵커로 활약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 조지 부시 전 대통령,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 유명 인사들과 인터뷰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칼슨은 7년간 폭스뉴스의 대표 프로그램인 오전 뉴스 폭스와 친구들의 앵커를 하다가 2013년 돌연 인기가 없는 오후 2시 프로그램으로 배치됐습니다. 에일스는 칼슨의 고소에 대해 미국 현지 매체들의 이번 소송이 자신이 칼슨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는 데 대한 안갚음이며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었습니다. 에일스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며 자신의 성추행 스캔들을 부인했습니다. 칼슨이 폭스와 친구들에서 물러난 뒤 에일스의 성희롱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칼슨은 오후 프로그램이라도 막기 위해 이를 침묵했으나 폭스뉴스 직원 전체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칼슨이 당초 폭스 친구들에서 잘린 뒤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으나 에일스가 오후 프로그램을 제안하자 소송을 미뤘다고 합니다. 관계자는 자신도 에일스에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해왔다는 주장을 했고 또 한 여성 직원은 저도 에일스의 칼슨과 비슷한 일을 당해왔습니다. 나에게 엉덩이를 볼 수 있게 뒤돌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칼슨의 변호를 맡은 낸시 에리카 스미스는 CNN 머니의 최소 10명의 여성이 에일스의 성희롱 혐의에 대해 증언하고 싶다며 접촉을 했고 회사 내에서는 에일스 회장이
여직원을 채용할 때 아예 자신과의 섹스를 염두에 두고 뽑는다는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과거 공화당 정치 컨설턴트로 일했던 에일스는 루퍼트 머독 일가가 소유한 미디어 그룹의 실세로 통하며 보수 폭스뉴스의 위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태적인 성추행 스캔들이 그레천 칼슨에 의해 만천하에 밝혀졌고 지금껏 용기를 내지 못했던 폭스TV의 다른 직원들도 한 명씩 자신이 에일스에게 겪었던 성추행, 강간 등 말로 표현하지 못한 것들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TV에서의 에일리는 폭스뉴스의 여자 앵커들에게 미니 스커트만을 입게 하고 데스크에 밑을 훤히 보이게 해서 카메라에 여성 앵커의 다리가 잡히게 하고 심지어는 다리만 찍는 카메라까지 설치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신입 앵커는 소위 관행에 따라 로저 에일리 앞에 몸매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발목이 꺾일 것 같은 힐을 마다하지 않고 신고 단독 앵커로 승진시켜주겠다는 빌미로 강간의 희생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로저는 폭스뉴스의 시청률이 높아졌다고 굳게 믿습니다. 아니, 자신의 변태 성욕을 채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3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를 제기받고 2016년 7월 폭스뉴스를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폭스뉴스는 상습 성희롱 성폭행을 했던 로저 에일스에게 4천만 달러, 약 440억을 지급했는데 에일스가 성희롱을 한 그레천 칼슨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2천만 달러, 한화 약 220억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로저 에일스는 과거 20년 폭스 제국을 지배하던 보수 TV 설립자로서 아이러니하게도 1998년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과 백악관 인턴 모니카 루인스키와 부적절한 관계가 폭로되자 루인스키 스캔들을 집중 보도를 하면서 시청률 1위를 올렸습니다. 로저 에일스는 2017년 5월 10일 플로리다 팜비치인 저택 욕실에서 쓰러지고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5월 18일 혈우병으로 악화돼 경막하혈종으로 77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2020년 7월에 개봉한 미투 운동의 서막을 알린 실화영화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은 바로 폭스뉴스 로저 에일스의 성 스캔들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 영화는 할리우드 최고 여배우 샤를리즈 테론, 니콜 키드먼, 마고 로비와 빅쇼트 제작진이 참여를 했고 모든 역할의 배우들은 높은 싱크로율의 모습과 실명으로 나와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큰 파문을 일으킨 폭스뉴스 최고 경영자 로저 에일스의 상습적으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했던 성스캔들 사건을 다뤘습니다. 미국의 미투의 시초가 됐던 이 사건은 이후 대한민국까지 도착해서 많은 괴로움을 겪었던 성추행자 피해자들을 구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